화성에 있는 로버의 수는 몇 개인가? 현재 화성은 지구와 가장 유사한 행성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인간은 이 이웃 행성을 식민지로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지품을 챙기고 일론 머스크의 로켓에 탑승하기 전에 NASA는 이 행성이 인간 생명을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NASA는 다양한 천체에 거친 지형을 탐험하기 위해 설계된 로버를 화성에 보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성에 있는 로버의 수와 그들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버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총 6개의 로버가 화성에 성공적으로 도착했습니다. 현재 3대는 여전히 활발히 화성을 탐사하며 귀중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착륙한 첫 번째 로버는 소저너입니다. 이 로버는 1997년에 화성의 대기권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NASA가 1970년대에 여러 우주선을 화성에 착륙시킨 것과 비교하면 다소 늦은 시기였습니다. 소저너는 패스파인더 미션의 일환으로 패스파인더 로봇 우주선과 함께 착륙했습니다. 소저너는 패스파인더의 근처에서만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약 100m 330피트 정도만 이동했습니다. 약 3개월 동안 화성에서 활동했지만 수집한 데이터는 미미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소저너는 향후 미션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990년대에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저너는 상대적으로 작고 이동거리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어안 렌즈 카메라를 장착해 이미지가 다소 왜곡된 느낌을 주었습니다. 스피릿과 오퍼튜니티 로버. 2004년 화성에는 2대의 로버가 추가로 착륙했습니다. 스피릿과 오퍼튜니티 아퍼투너티입니다. 스피릿이 먼저 착륙했으며 두 로버는 각각 90일 동안 작동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로버 모두 여러 해 동안 작동하여 NASA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피릿은 2010년까지, 오퍼튜니티는 2018년까지 작동했습니다. 오퍼튜니티는 약 45km 28마일을 이동하며 화성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한 로버로 기록되었습니다. 스피릿 로버는 초기 메모리 문제로 여러 차례 재부팅을 해야 했지만 과학자들이 원격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소저너와 달리 스피릿은 파노라마 카메라를 장착해 더 나은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으며 화성의 밝은 토양을 발견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오퍼튜니티는 메모리 문제로 여정을 종료했습니다. 커리오시티 로버. 2012년에 지구에서 발사된 커리오시티 큐리아서티 로버는 2년 동안 화성을 탐사할 계획이었으나 그 이후로도 여전히 활동을 이어가며 귀중한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고 있습니다. 커리오시티는 화성의 물 존재와 기후 및 지질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기술 발전 덕분에 커리오시티는 더 크고 무거우며 로봇팔과 같은 더 정교한 부품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화성의 암석을 드릴링하고 샘플 분석을 지구로 전송할 수 있어 바위 먹는 로버라크 이터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커리오시티는 화성에서 1년을 보낸 후 스스로 생일 축하합니다를 불렀습니다. 여전히 화성을 탐사하고 있지만 극한의 조건으로 인해 바퀴가 손상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로버의 소유권. 화성에 보내진 6개의 로버 중 5개는 NASA에 속해 있습니다. 나머지 1개는 중국 국가우주국 차이너 내셔널 스페이스 애드미니스트레이션의 저룽지 HURONG 로버입니다. 2021년에는 NASA의 퍼서비어런스와 저룽이 함께 발사되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커리오시티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커리오시티가 발견한 사항들을 더 깊이 탐구하는 것이 주요 임무입니다. 이 로버는 화성에서의 잠재적 착륙지를 식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NASA는 퍼서비어런스의 인제뉴어티라는 작은 헬리콥터를 추가하여 화성에서 비행을 시험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단순히 화성 암석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석 샘플을 수집하여 튜브에 저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샘플은 2028년에 예정된 미션에서 수거될 계획입니다. 저릉 로버는 퍼서비어런스보다 3개월 늦게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처음으로 보낸 화성 로버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첫 분기에는 중국 국가우주국의 우주 비행사들이 저릉이 태양광 패널에 과도한 먼지가 쌓여 휴면 모드에 들어갔다고 언급했습니다. 저릉이 다시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릉 로버는 화성 북반구의 해안선 존재와 같은 획기적인 발견을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성에 로버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화성에 로버를 성공적으로 착륙시키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는 1970년대 소련의 여러 실패한 시도로 잘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소련의 화성 이마즈2는 화성 표면에 착륙하면서 추락했습니다. 화성 산마즈3 로버는 착륙 14.5초 후에 데이터를 전송을 중단했습니다. 화성 6 및 7 로버도 표면에 도달하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핵심 요약. 화성에 있는 로버의 미래는 매우 밝아 보입니다.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이 경쟁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우주국, 유럽 우주국, 스페이스X와 같은 다른 기관들도 NASA의 화성 식민지 계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서 생명을 촉진하기 위한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 비행사가 화성에 보내지기 전에 인간 생명이 이 행성에서 지원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더 많은 로버가 필요할 것입니다.